예, 이번 주차에는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차에 배워야 될 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자료 구조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링크드 리스트, 두 번째로는 스택,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큐라고 하는 이런 연관이 있는 이 세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특히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abstract data type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아야 될 정의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레퍼런스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파이썬 강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이썬 주차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레퍼런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현할 수 있고, 이것은 차후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구현에 있어서도 트리 스트럭처나 그래프 스트럭처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리스트, 스택, 큐라고 하는 것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주차에서는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면 스택과 큐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과 큐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구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sertion, deletion, search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른 곳에서는 어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선형적인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이런 군중들 속에서 고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군중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곳이 없어요 막 이렇게 찾아다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갔던 데 또 가게 되고 물어보던 사람 또 만나게 되고,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순서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비효율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 번 물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 현실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사람들을 라인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내가 찾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 뒤엉켜 있는 상태를 좀 더 정돈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정돈을 할까? 선형으로 선을 긋고 그 위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군중을 정돈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장실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쭉 긴 복도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층에서는 아주 긴 복도가 있고 모든 방문들은 이 복도를 통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 이 방문에 연결된 문이 있다라고 복도에 연결된 방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entrance to the corridor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화장실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화장실을 만나게 되겠다. 그러니까 몇 번째 방에 화장실이 있어요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복도 쭉 따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선형적인 공간을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구매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잘 탐색을 하거나 저장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소비자에게 적절한 어떤 서비스를 해줄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마구 저장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abstract data type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 data type이라는 것은 데이터 스트럭처의 abstraction입니다. 자, abs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추상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추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술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것에서 이게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세세히 다 표현하면 그것을 추상화라고 합니까? 그렇다기보다는 현실에 있던 것을 어떤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도형이나 뭐 구형의 뭐 형태들을 뭐 큐빅을 찾아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가지고서 간단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의 추상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합니까? 이것은 데이터를 스토어할 수도 있고 서치할 수도 있고 스토어한다는 말은 인서트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새로운 걸 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딜리트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세세히 다 표현하면 그것이 abstraction이 될까요? abstraction이 안 될 것입니다. abstraction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추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abstract data type이 되겠습니다. abstract data type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스토어되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데이터가 어떤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번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러 컨디션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속에 더 이상 특정한 아이템이 없을 때, 지우고자 하는 아이템이 없을 때 그것을 지우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올 경우, 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인설트하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현실에선 당연히 에러는 좋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러 컨디션을 정의한다는, 에러가 날 조건을 미리 우리가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는 좀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abstract data type이 어떤 스탁 트레이딩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바이나 셀 오더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어떤 뭐 증권 계좌를 가진 사람이 바이 하겠다 혹은 셀 하겠다,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셀 하겠다,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바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더들을 다 저장한 오더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정의하기에 상세하게는 리스트를 쓴다든지 트리를 쓴다든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외부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더라,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다더라 라는 수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로 abstract data typ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더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한가, 바이 혹은 셀 오더를 우리가 넣을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특정 오더에 대해서 캔슬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abstract data type에서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에러 컨디션도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미리 이런 에러가 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낸다든지 입력을 받지 않는다든지 뭐 다양한 추가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 바이나 셀을 하는 경우, 오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캔슬하는 경우, 이것은 일어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알아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속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는 이 어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이 속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우리가 명시해 놓았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것이 영향을 받는지는 데이터와 오퍼레이션은 명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abstract 데이터 타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